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원격 수업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중간고사를 친다고 원격 수업을 좀 안 했었는데 다시 하게 됐고요. 이제 생명과학 원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생원의 꽃, 유전 단원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마음대로 표현한 거예요. 유전 단원을 지금부터 할 건데 기존에 했던 것보다 강의를 좀 더 쪼갰어요. 그래서 이 유전 단원을 총 8차시에 걸쳐서 강의를 할 거고요. 기존보다는 그 강의되는 그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전 단원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사진을 요 두 사진을 실었는데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 밑에 있는 요 식물은 완두죠, 완두. 여러분들 완두하면 어떤 과학자가 생각나요?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 생명과학 원에서 멘델의 법칙을 다루진 않습니다. 중3 때 배웠기 때문에 빠졌는데 유전에서 멘델을 뭐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멘델이 완두를 연구해서 유전 법칙을 정립을 했고요. 그 다음 멘델 이후에 미국의 이제 모건이라는 학자가 이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해서 유전자설, 그래서 오늘 배울 상동염색체 대립유전자 개념, 그 유전자설을 발표하고 그걸로 이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모델 생물이라서 제가 한번 실어봤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유전자 DNA 염색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그 다음 사람의 염색체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단어들은 중요한 용어들인데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전자 DNA 염색체 관계인데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DNA, 유전자 염색체란 말 다 들어는 봤는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고 얘네들의 정의가, 과학적인 정의가 정확히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학생들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쓸 때도 유전자 DNA 염색체 이 순서대로 쓰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갈수록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제일 작은 단계고요. 그리고 그 다음 DNA, 그 다음 염색체 이렇게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 순서로 선생님이 배열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유전자는 영어로 gene이에요. gene. 영어로 좀 적어볼게요. gene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이 유전자는 그 생물의 형질, 여기서 말하는 형질은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쌍꺼풀이 있냐 없냐, 머리가 곱슬이냐 직모냐, 피부색이 어떠냐, 혈액형이 뭐냐, 이런 형질, 특징이죠. 이런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DNA, DNA의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유전자는 DNA에 포함된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특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 말은 DNA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유전자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DNA 구조도 우리가 배웠지만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DNA는 ATGC 기억납니까? 염기가 있습니다. 이 염기의 서열, 그래서 DNA 이 염기 서열 자체가 유전 정보로 작용하고 그 염기 서열이 어떻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백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전자란 DNA에 있는 특정 부분에 있는 염기 서열이다. 그 특정 부분에서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NA는 여러분 약자입니다.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라 그래서 한국말로 디옥시리보핵산을 DNA라고 합니다. 그 약자죠, 그죠? 그럼 이 DNA는 말 그대로 유전물질입니다. 이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은 1940년대에 여러 가지 실험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색깔을 좀 바꿀게요. 그리고 뭐 다 알고 있죠. 유전물질이고 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DNA에 특정 부위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유전물질인 겁니다. 됐습니까? 개념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는 크로모솜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영어 단어를 적는 이유는 있습니다. 밑에 나올 거예요. 유전자는 진, 염색체는 크로모솜인데 이 염색체란 이름이 사실 이 염색이 그 말 그대로 우리 머리 염색하듯이 그 염색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포를 관찰하고 유전물질을 관찰할 때 용액을 통해서 염색을 시켜 염색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분. 그래서 염색이 잘 되네. 염색이 잘 되는 막대 모양의 물체. 그래서 염색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웃기죠, 그죠? 아무튼 이 염색체는 결국 뭐가 있냐면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란, 우리 뒤에 가서 그림 보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일단 텍스트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 있습니다. 그게 그 구조가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게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염색체 안에는 DNA가 있고 그 DNA 유전자가 있으니까 하나의 염색체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전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유전체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영어 단어로 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가 이겁니다. 게놈 아니죠, 그죠? 게놈 혹은 지놈 많이 들어보셨죠? 게놈 프로젝트. 2000년대 초반에 완료했던 그 게놈 프로젝트의 그 게놈입니다. 그러니까 게놈은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진과 크로모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게놈, 얘는 유전체. 즉 염색체 하나 그 안에 여러 개의 유전자, 이제 이거보다 더 넘어서서 한 개체, 예를 들면 선생님 한 명, 뭐 개구리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이 한 개체가 가진 모든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를 총칭하는 그 유전 정보의 전체를 총칭하는 단어가 유전체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우리가 적는다면 유전자라는 DNA의 특정 부위, 얘보다 상위 관계, 이게 집합 포함 관계입니다. 요게 이제 DNA가 되고요.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하고 뭉치면 염색체라는 구조를 이루고, 그리고 염색체가 하나가 아니라 내 하나의 개체 안에 있는 모든 염색체, 모든 유전자를 총칭하는 게 유전체.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뭐 교과서 같은 거 읽어보면 염색체 말고 염색사 이런 용어도 나오는데 그거는 시계에 따라 그냥 풀리고 뭉쳐있고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세포 주기나 세포 분열 가서 다시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됐죠? 넘어가요. 자, 그림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DNA 이중나선, DNA에 얘들이 염기예요. 얘가 만약에 아데닌이면 여기는 타이민이죠. 그리고 얘가 구아닌이면 얘는 사이토신이죠. 염기 상보결합. 통합각 됐습니다. 통합각 얘기 좀 그만하고 싶은데 통합각 됐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 염기 서열, 그래서 특정 여기서부터 한 요까지 정도가 유전자 A라는 어떤 하나의 유전자.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중간에 비어 있죠, 그죠? 아까 쌤 얘기했습니다. DNA의 모든 염기 서열이 유전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위에 또 유전자 B, 서로 다른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DNA 상에 있는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유전 정보인 DNA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실이 DNA입니다. 이 끈이. 그리고 이 공 모양이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히스톤 단백질 8개를 DNA가 2바퀴 반 딱 감고 있어요. 요게 이제 굉장히 안정한 구조인데 걔 이름이 뭐냐면 뉴클레오솜입니다. 뉴클레오솜. 됐습니까? DNA와 히스톤 단백질을 합쳐서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하나의 유닛을. 그러면 생긴 염색체는요, 이 뉴클레오솜이 수백만 개 연결돼서 꼬여서 이 막대 구조를 형성하는 얘가 이름이 뭐예요? 얘가 염색체입니다. 자, 쌤이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분열 중인 세포는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염색체가 나타나고 분열하지 않을 때는 얘가 좀 풀려서 이럴 때를 우리가 뭐 보통 염색사, 뭐 염색질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때가 염색체. 그래서 시기에 따라 다른 거지 구성 물질은 똑같습니다. 결국 뉴클레오솜이 있는 건 똑같아요.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건 뭐냐?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솜이 헷갈려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뭐예요, 여러분? 뉴클레오타이드는 DNA, RNA가 핵산의 기본 단위체입니다. 그럼 이 뉴클레오타이드랑 뉴클레오솜 중에 누가 더 훨씬 큰 개념이에요? 뉴클레오솜이 훨씬 큰 개념이에요.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DNA가 되는 거고 그 DNA가 히스톤 단백질과 뭉쳐서 뉴클레오솜 구조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로 적었을 때 이름이 비슷하지만 물론 이거 다 영어 단어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이 훨씬 큰 개념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유전자 DNA 염색체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몇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뭐 물론 여러분들 우리 생명과학 1에서는 주로 사람 거를 다 다룹니다. 우리가 앞에 3단원에서도 뭐 신경계, 근육, 면역계,
그 뭐 소화, 호흡, 배설, 순환 이런 거 전부 다 사람 거였습니다. 생명과학 1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구조와 기능을 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염색체도 사람 기준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생물종은 우리랑 염색체의 모양이나 크기나 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죠? 세포 하나당? 모르면 이거 세어보면 되겠죠? 1번부터 22까지 쌍으로 있으니까 44개의 성염색체 2개, 46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유전 질환이 없는 염색체가 46개입니다. 근데 개 같은 경우에는 개 같은 경우 표현이 좀 그렇네요. 또 멍멍이들은 염색체가 78개인가 그래요. 그리고 뭐 감자는 48개인가. 선생님 다 외우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튼 생물 종마다 염색체 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침팬지 염색체 48개인데 감자도 48개거든요. 근데 염색체 수가 같다고 걔들이 핵형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핵형이라는 이 용어는 핵형, 핵의 형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나요? 핵형이란 말은 즉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핵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색체의 수나 모양이나 크기 같은 이런 형태적인 특징을 핵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색체 수만 같다고 해서 핵형이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염색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감자도 48개고 침팬지도 48개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모양이나 크기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종에 따라 핵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핵형은 생물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물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고 하면 됩니다. 염색체 수가 같더라도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른 거예요. 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종이 같다면 성별이 같아야지 핵형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걸 볼게요. 이게 뭐냐면 핵형을 분석한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핵형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쫙 배열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배열한 거예요. 염색체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번호대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겠죠. 우리가 분석하려고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 염색체가 1번부터 22번까지 쌍으로 44개의 성염색체 2개. 그래서 여기 1번부터 22번까지 이 44개의 염색체를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왜? 얘가 여러분 여자예요, 남자예요? XX가 여자죠? 이런 건 좀 상식 아닙니까? XY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서 똑같은 공통적으로 가진 염색체입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어떤 사람이건, 유전병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건 다 그 사람마다 이름이 다르고 어떤 형질이 다 달라도 이 핵형은 똑같습니다. 성염색체 빼고 나면. 즉 1번부터 22번까지 상염색체 수, 모양, 크기는 다 똑같아요. 왜? 다 같은 사람,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 XY, X나 Y 같은 이런 거를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불러요. 얘들은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여자는 XX를 가지고 남자는 XY를 가집니다. 그래서 XX, XY 성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 즉 성도 같아야지 핵형이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핵형이 같고 남자는 남자끼리 핵형이 같다. 그래서 같은 종일 때는 성별이 같아야 핵형이 같다고 얘기하고 종이 다르면 그냥 무조건 핵형은 다르다고 하시면 됩니다. 핵형이란 거 용어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상동염색체 개념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동염색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빨간색으로. 앞으로 우리가 감수분열 할 때도 상동염색체가 나오고 얘가 어떻게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상동염색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상동염색체는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선생님 괜히 이 그림을 또 한 번 더 실은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체세포에서 이게 이제 몸을 이루는 체세포에서 생식세포 말고요. 정자, 난자 같은 생식세포 말고 체세포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쌍을 이루는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염색체라고 해요. 상동 한자입니다. 서로 상 같을 동. 서로 같다 이런 거예요. 상동 서로 같은 염색체. 같다는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거지. 1번 염색체에 얘랑 2개 있죠.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요 친구랑 둘이 상동염색체 관계예요. 요거 되겠어요? 20번 염색체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놈, 오른쪽에 있는 놈. 요거 상동염색체입니다.
같은 번호는 그 번호에 있는 것끼리 상동염색체예요. 그러면 생물들은 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하나의 쌍으로 있기 때문에 생물들의 염색체 수는 전부 짝수입니다. 짝수. 홀수가 나온다는 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서 하고요. 알겠습니까? 자, 상동염색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요. 선생님, 여자는 XX 이거 모양 크기 같으니까 서로 상동염색체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근데 XY는 모양과 크기가 같다 그랬는데 다른데요? 그럼 얘들은 상동염색체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X랑 Y도 서로 상동염색체로 간주합니다.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얘들은 예외적으로 상동염색체로 간주해야 돼요. 얘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긴 할 건데 감수 1분일 때 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얘들을 상동염색체로 간주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염색체가 똑같으니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게요. 요 3번 염색체에서 이 왼쪽에 있는 걸 A 염색체, 얘를 B 염색체로 할게요. 자, 얘가 엄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얘가 된 거예요. 지금 난자가 사람 머리만큼 크다, 그지? 비율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요 친구한테 3번 염색체 A, B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친구한테 만약에 이 A라는 왼쪽에 있는 이 염색체가 난자에 있었다면 B는 반드시 정자에 있어야 돼요. 뭐 요거 두 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유전자를 모르니까.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상동염색체 둘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으면 나머지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자, 조금 의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친구는 염색체가 46개죠. 그리고 염색체가 23쌍인 거예요. 근데 요 난자나 정자의 생식세포에는 이 쌍에서 둘 중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한 벌씩밖에 없어요. 그럼 염색체가 각각 몇 개씩 들어있겠어요? 23개, 23개 들어있어요. 1번부터 22번까지 한 개씩. 그리고 성염색체 하나. 정자도 1번부터 22번까지 한 개씩. 그리고 성염색체 하나.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각각 한 벌씩 받아서 페어를 이루는 게 개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왼쪽이 엄마 건지 아빠 건지 몰라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엄마 거면 하나는 아빠 거다. 요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대립유전자예요. 자, 대립유전자는 여러분들 얘도 상동염색체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자, 상동염색체란 용어가 나오면 대립유전자가 따라 나와요. 왜?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이 염색체와 오른쪽에 있는 이 염색체가 서로 상동염색체 관계입니다. 둘 다 1번이건 3번이건 간에 상동염색체 관계인데요. 위에 보시면 A, B, C, D, E라고 기호로 유전자를 표시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 라지 A, 라지 A, 여기 라지 B, 라지 B 같은 위치에 있죠. 그리고 라지 C, 스몰 C, 라지 스몰 유전자는 다르지만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 그러면 즉 A, A끼리, B, B끼리, C, C, D, D, E, E끼리 얘들끼리 무슨 유전자라고요?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대립유전자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라지 C하고 스몰 D는 대립유전자가 아닙니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요 라지 C는 여기 있는 스몰 C랑 대립유전자예요. 알겠습니까? 같은 위치. 보통 대문자 소문자로 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지금 D를 얘기하거든요. 자, 요 위치에 있는 라지 D, 스몰 D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라지 D는 쌍꺼풀을 형성하는 유전자고 스몰 D는 외꺼풀을 형성하는 유전자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이게 사람 한 명, 사람 한 명이잖아요. 이 친구는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형을 이렇게 써요.
됐니?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있는데 이 라지 D가 우성이기 때문에 얘는 표현형이 쌍꺼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스몰 D, 스몰 D입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스몰 D, 스몰 D로 쓰고 이렇게 되면 얘는 표현형이 외꺼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유전자형, 표현형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유전자형은 이런 식으로 기호로 씁니다. 기호로. 그리고 이 외꺼풀, 외꺼풀, 쌍꺼풀 이런 걸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불러요. 이 표현형은 한국어로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의문이 생겼을 수 있어. 선생님이 이 라지 D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라지 D는 왜 얘기 안 했지? 요 스몰 D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스몰 D 왜 얘기 안 했지? 왜 얘기 안 했냐면 다 똑같아, 얘들아. 지금 이 용어가 뭐냐 하면 염색 분체라는 용어인데요. 지금 이게 염색체 하나거든요. 하나의 염색체에서 얘랑 얘 가닥은 똑같습니다. 얘랑 얘도 똑같죠? 얘랑 얘도 똑같죠? 똑같죠. 즉 하나의 염색체에서 똑같은 서로의 두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 얘는 DNA가 복제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닥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유전자형을 표시할 때는 이 염색 분체 두 개를 적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적습니다. 그래서 라지 D 하나, 스몰 D 하나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스몰 D 하나, 스몰 D 하나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염색 분체라는 거는 우리 D가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세포 주기 S기 때 이게 복제가 돼서 얘는 똑같은 두 가닥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 DNA 상대량 따지고 할 때 중요한 거지. 지금 염색체로 볼 때는 이 전체가 염색체가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래서 요 한 개 염색체랑 요 한 개 염색체, 요 둘이가 서로 상동 염색체고, 요게 이제 개체 한 명, 요것도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얘가 절수, 얘가 영이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하나 엄마한테 물려받았고 하나 아빠한테 물려받는 둘 다 내 거. 내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 눈꺼풀이라는 이 하나의 형제를 결정하는 데 관여한 유전자. 그래서 대리 유전자는 이런 식으로 쌍꺼풀, 외꺼풀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엄마 아빠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지 비라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에 있는 대리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상동 염색체에 있는 전체 유전자가 다 같을 수는 없겠죠. 왜? 엄마 아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가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상입니다. 여러분 핵상은 핵형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핵형은 아까 뭐였죠?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모양, 수, 크기 같은. 근데 핵상은 그거랑 좀 개념이 달라요. 핵상은 한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구성 상태입니다. 즉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의미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세요. 뭐냐면 상동 염색체 쌍이 있으면 2n이고 없으면 n입니다. 끝. 자, 여기 봐요. 여기 이 세포 보세요. 이 세포입니다. 세포 한 개입니다. 이 세포에 보면 파란색끼리 모양 크기 똑같네. 빨간색끼리 똑같네. 녹색끼리 똑같네. 모양과 크기 같은 한 쌍의 염색체가 있죠. 상동 염색체가 3쌍이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상동 염색체 쌍이 있으니까 두 개가 한 쌍이니까 2n 이렇게 표현해요. 염색체 두 개가 한 쌍이니까 2n 이렇게 표현한다. 요 2n이 지금 3쌍이 있기 때문에 이거 3쌍이니까 3n 가면 안 됩니다. 3n은 얘들아 똑같은 염색체 이렇게 3개가 한 쌍인 게 3n이야. 이런 거 동물한테는 없어.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면 이게 몇 쌍이든 간에 그냥 2n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보세요. 얘는 파란 거, 녹색, 빨간 거 전부 다 비상동 염색체죠. 모양은 뭐 막대 모양 비슷한데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럼 얘는 그냥 한 개가 지 혼자 있는 거예요. 쌍이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1은 생략하고 n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으면 2n, 없으면 n 적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세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감수분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식세포 애들이에요. 잘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만 표현하면 좀 아쉽거든. 그래서
상대적인 수를 2n으로 표현하지만 옆에 이꼴 해서 절대적인 수도 적어줘요. 절대적인 수 몇 개예요? 1, 2, 3, 4, 5, 6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하나, 둘, 세 개니까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따라오고 있나요? 자, 퀴즈. 여러분들 퀴즈. 자, 요 여자애는 핵상이 뭐죠? n입니까? 2n입니까? 쌍으로 존재하죠? 2n입니다. 2n. 2n은 염색체 몇 개예요? 46개. 23쌍. 됐습니까? 이 남자도 마찬가지로 2n은 46. 그래서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2n은 46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뭐 했어요? 까먹었습니까? 첫 번째, 유전자, DNA, 염색체. 얘들의 관계에 대해서 했습니다. 관계는 이런 관계다. 그렇죠? 유전자란 뭘로 할게요? DNA에 있는 특정 염기서열.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DNA 특정 부분. 그죠? 그래서 하나의 DNA 사슬에는 여러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는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자가 있으니까요. 디옥시리보핵산은 유전 물질이고 이 DNA가 누구랑 합치면 히스톤 단백질하고 합치면 뉴클레오솜이 되죠. 뉴클레오솜. DNA 히스톤 단백질 합치면 뉴클레오솜이 되잖아요. 이 뉴클레오솜이 막 수백만 개 연결돼가지고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염색체입니다. 결론. 염색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춘다?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DNA입니다. 히스톤 단백질 얘기는 안 해요. 얘는 그냥 DNA하고 뭉쳐져서 DNA를 안정화시킨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돼. 됐지? 우리가 중요한 건 DNA야. 여기 유전 정보가 있으니까. 생명의 설계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 닮아요? 부모님한테 뭘 받아서? 염색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씩 받잖아요. 엄마 아빠의 생식세포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고 그걸 내가 받아서 수정돼서 내가 됐으니까 엄마 아빠의 염색체를 내가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염색체 안에 유전자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닮은 거야. 그게 유전이야. 유전. 되겠어? 두 번째 뭐 했어요?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맞죠? 자, 몇 가지 용어들이 나왔었어요. 첫 번째 핵형. 핵형이 뭐였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핵형이 뭐야? 랄랄랄랄랄랄랄라. 얘기했니?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등의 형태적인 특징. 염색체의 특징. 됐어? 그래서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달라요. 그죠? 종이 같으면 성별이 같을 때 핵형이 같다. 그래서 이 핵형이란 염색체의 특징이다. 고유한 특징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지금 중요하겠어요. and 대립 유전자 세트로 같이 나올게요. 자, 상동 염색체 정의 뭐였죠? 상동, 서로 상, 같을 동.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쌍을 이룬다. 그래서 생물 염색체의 수는 다 짝수라고 그랬잖아. 인간의 경우 몇 쌍? 23쌍. 그지?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 이렇게 23쌍. 그래서 46개. 그죠? 상동 염색체.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았습니다. and 대립 유전자 뭐예요?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 어떤 위치에 있다? 같은 위치에 있다.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동일한 형질,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 정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아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얘들 둘이가 상동 염색체. 그죠?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라지 A, 이 부분에 스몰 A, 뭐 이 부분에 라지 B, 여기 라지 B 이렇게 한다면 라지 A, 스몰 A가 서로 대립 유전자. 라지 B, 스몰 B 서로 대립 유전자.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자, 여기 만약에 얘가 라지 A면 요 옆에 얘도 뭐야 무조건 얘도 라지 A야. 왜냐하면 이 두 가닥은 뭐라 그랬죠? 염색 분체라고 얘기했었어요. 염색 분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염색체 안에 있는 두 가닥의 이 가닥은 염색 분체. 얘는 이제 DNA가 복제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습니다. 밑에 여기도 라지 B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립유전자를 얘기할 때는 요 라지 A와 요 라지 A를 대립유전자라고 안 하고요. 얘들은 염색 분체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라지 A와 얘랑 상동염색체 관계인 이 친구. 여기 있는 스몰 A. 얘랑 얘를 대립유전자. 여기 마찬가지. 요 흰색 라지 B와 파란색 라지 B가 대립유전자가 아니고 요 흰색 라지 B와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염색체에 있는 요 라지 B. 얘랑 얘가 대립유전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 했죠? 핵상 했습니다. 핵상. 핵상은 뭐예요?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다.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막 이렇게 쌍으로 존재한다. 그럼 넌 2N.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 너는 N. 근데 뭐 얘는 분체가 있고 분체가 없고 그 차이지. 되겠어요? 헷갈리니까 하나 더 적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예요? 핵상이. 얘도 N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차이를 알겠어요. 지금 염색체를 너무 뚱뚱하게 그렸다. 그죠? 자, 얘랑 차이는 복제가 되고 안 되고예요. 그러니까 분체가 없고 있고 차이고 어쨌든 얘도 염색체 하나 두 개고 얘도 염색체 하나 두 개입니다. 되니?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또 하자 우리. 그래서 얘를 뭐 N은 2, 얘도 N은 2. 얘도 2N이지만 염색체는 하나 두 개예요. 되겠어요? 염색체 수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지금 핵상을 따질 때는 여러분들 분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냐 아냐냐 가지고 존재하면 2N, 안 하면 N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조금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설명할 것들이 좀 많아지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유전의 첫 스타트입니다. 중요한 용어들, 개념들을 잘 복습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습득해야 앞으로 세포주기, 세포분열, 가계도, 비분리까지 쭉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바이바이.